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도노준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장에서 배우는 것은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학습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실리콘에 5조 원소 포스포러스를 도핑하면 전자가 많은 N타입 반도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포러스는 전도대 아래 45mm 일렉트론 볼트 근처에 이렇게 도노준위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전도대 부근에 형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샬로우 도노라고 합니다. 이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딥 도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전도대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이 밴드의 중앙 근처에 존재하는 딥 도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펀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중앙 부근에는 이 디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 도너들은 도펀트로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45mm 일렉트론 볼트, 요거는 EC-ED가 되겠죠. 즉 도노준위의 에너지가 45mm 일렉트론 볼트인데요. 이것은 이 도노준위에 있는 전자들을 전도대로 여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전도대로 전자를 보내고 나면 도노 원자는 이온화가 됩니다. 즉 이온화 에너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결합 에너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포스포러스 이 원자에는 최외각의 전자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실리콘과 공유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하나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거리를 계산해 보면 보호 반경의 비로부터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24옹스트롱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죠. 실리콘의 격자 상수가 5.43옹스트롱이니까 4개 정도의 실리콘 원자가 요 사이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대로 역이돼서 전도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 에너지가 45mm 일렉트론 볼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N타입 반도체에서 이제 페르미 준위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페르미 준위는 0도 K하고 그 다음에 0도보다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페르미 준위가 0도 K에서 어떻게 정의했죠? 페르미 준위 아래에는 전자들로 딱 꽉 차 있다 그랬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도노 준위보다 위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노 준위에는 최소한 전자 1개 이상씩은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페르미 준위가 이 밑에 있다 그러면 페르미 준위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항상 도노 준위 위에 존재한다. 그때 온도는 0도 K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페르미 준위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마치 페르미 준위 아래에 물이 꽉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증발되겠죠? 따라서 이 수위, 이 페르미 준위는 점차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니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페르미 준위는 도노 준위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 한번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도노 준위에 있는 전자 농도를 스몰 nd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도노 준위의 원자 농도 nd 곱하기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 즉 그 도노 준위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죠. 그런데 우리 전도대의 전자 농도를 구할 때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의 이 앞에 상수가 1이었죠. 그래서 스핀업, 스핀다운, 스핀업, 스핀다운 이렇게 채워져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이제 도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요 G를 우리 축퇴인자라고 해서 2분의 1의 값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도너 원자의 최애각 원자는 4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이제 실리콘과 결합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전자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합니다. 스피너. 그리고 하나는 비어 있죠. 자, 도너 농도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올 때 스핀업, 스핀업 이렇게 치워질 수 없다 그랬죠.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너 원자가 오게 되면 전자의 에너지는 여기에 채워지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채워집니다. 즉, 한 스테이트에 전자가 스핀업, 스핀다운 2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오는 전자는 이렇게 위에 에너지를 차지하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스테이트에 전자 하나씩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상태, 스핀업, 스핀다운 2개가 있지만 하나만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축퇴인자 2분의 1이 붙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0도 K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KT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ED-EF는 음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함수는 0으로 접근합니다. 즉, 스몰 nd는 라지 nd하고 같아집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도너 전자들이 전도대로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그래서 영독회에서는 이 도너 원자, 도너 전자 모두 다 얼어 있다, 동결되어 있다, 프리즈 아웃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온도를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온도를 올리면 페르미 준위가 내려가고 여기에 있는 도너 전자들은 전도대로 여기 됩니다. 따라서 ND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ND가 감소하려면 이 식에서 ED-EF가 이게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너 준위라는 것은 페르미 준위보다 더 크다. 즉, 더 위에 유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이온화가 되고 있다. 도너 전자들이 전도대로 막 올라가면서 도너 원자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여기서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더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페르미 준위는 계속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정중앙 진성 페르미 준위로 수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도너 준위에 있는 도너 전자들을 전도대로 다 보냅니다. 더 이상 도너 준위에 있는 보낼 전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가전자대에 있는 요 전자들이 전도대로 이렇게 여기 됩니다. 그것을 요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가전자대에 분포하게 됩니다. 자, 이 캐리어는 뭐죠? 이게 바로 진성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전도대로 올라가면서 진성 캐리어가 이제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진성 캐리어 농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진성 반도체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가운데로 수렴한다. 이런 것도 뒤에서 이제 다시 배울 건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온도가 300K 이상의 높은 온도로 300K 이상의 높은 온도로 접근하면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들을 모두 전도대로 보내고 그 다음 단계로는 가전자대의 전자들이 전도대로 여기되면서 진성 캐리어가 지배적인 반도체, 즉 진성 반도체가 된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정중앙으로 수렴한다. 이것은 외인성 반도체, 즉 N형 반도체이건 P형 반도체이건 관계없이
온도가 매우 올라가면 다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밴드갭 내에 도너 준위가 형성되는 정성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리콘과 포스포러스 원자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죠. 그래서 스핀업, 스핀다운 이렇게 채워지고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빈 상태가 존재합니다. 포스포러스 원자는 이렇게 존재하겠죠. 전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제 가까워지면 이제 서로 간섭을 일으킬 만한 거리에 근접하게 되면 에너지가 이렇게 스플리트 됩니다. 왜냐하면 한 스테이트의 전자들은 스핀업, 스핀다운 딱 한 쌍만 존재한다 그랬죠.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전자가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오게 되죠.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다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반결합 상태, 결합 상태가 이렇게 싹 분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밴드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너 원자의 최외각 하나 남은 전자들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래에는 이쪽이 원자핵이죠? 자 전자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전도대로서 여기는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도너 전자들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받지 않는 한 일로 여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위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그래서 밴드갭 내에 이렇게 도너 준위를 형성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앞에서 말한 그 축퇴되는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도너 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여서 결국 이 한 상태의 전자가 한 개씩만 존재한다는 것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너 원자의 이온화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N형 반도체고요. 10의 16송이 도핑되어 있고 상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너 준위에 남아있는 전자하고 그 다음에 총 전자 농도하고 그 비율을 알아보면 우리 얼마나 전자 농도 전자가 이온화된 도너 원자가 이온화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 도너 준위에 있는 총 전자 농도를 N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도대로 이렇게 엘리베이션 된 전자 농도를 우리 N0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대에 남아있는 전자 농도를 ND라 그러면 스몰 n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총 전자 농도분의 도너 준위에 남아있는 전자 농도 이 비율을 알면 우리 도너 원자가 얼마나 이온화가 됐는지 즉 전도대로 얼마나 많은 전자를 보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ND라는 것은 전도대에 남아있는 전자, 도너 준위에 남아있는 전자, 그리고 전도대로 보낸 전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으로부터 도너 원자의 이온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스몰 nd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앞에서 구한 식입니다. 그런데 ED-EF가 0.16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10의 16승 도핑하면 여기 10의 16승이고 EC-EF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0.20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래서
ED-EF를 구해보면 0.161 일렉트론 볼트. KT보다 훨씬 크죠? 3KT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분모의 이 일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비율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ND는 10의 16승이죠? NC는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2.8 곱하기 10의 19승. 그 다음에 KT는 상온에서 0.0259. EC-ED라는 것은 요거죠? 0.045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계산하면 대략 0.0041. 이 말은 전도대에 도너 주니에 남아있는 전자 농도가 이 농도에 0.41%만 남아있다. 즉 99.6% 정도는 다 전도대로 보냈다. 거의 뭐 이온화율이 100%라고 볼 수 있겠죠. 99.6%가 전도대로 전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N타입 반도체에는 이 양공도 존재합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10의 4승 정도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전도대로도 이렇게 가지만 이 밑에 있는 양공들하고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재결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양이라는 게 10의 4승이죠. 따라서 10의 16승에서 10의 4승을 뺀들 뭐 10의 16승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논의할 때 다 빼고 이야기합니다. 왜?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수는 무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온에서 이 정도로 도핑을 하면 이온화율은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온화율은 100%다. 그리고 이때 기준이 되는 농도는 대략 ND가 10의 16승이다. 이게 어떤 기준점이 되는 농도인데요. 우리 3장에서 전자의 이동도도 배울 겁니다. 우리 전자의 이동도를 얘기할 때도 보통 10의 16승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전자의 이동도라는 것은 이 불순물이 많아지면 스캐터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의 이동도를 얘기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때의 기준 농도는 10의 16승 정도가 된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 다시 또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의 17승이 되면 어떨까요? 10의 17승이 되면 당연히 이온화율은 떨어지겠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약 3.9%가 도너 주니의 전자가 남습니다. 즉 96.1%가 이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지 ND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눠서 쓰면 자, 이온화율이 0.961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0.961을 곱해주면 9.61 곱하기 10의 16승 정도가 이온화돼서 전도대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도너 주니에 남는 전자는 3.9 곱하기 10의 15승 정도가 남는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하면 10의 17승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17승을 도핑하면 실제 전도대의 전자 농도는 약 9.61 곱하기 10의 16승계가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온화율은 96.1%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8승, 19승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온화율은 점점 감소하겠죠? 이제 그때는 이 수학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자, 헤빌리 도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헤빌리 도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도핑을 하느냐,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또는 그 이상 도핑하는 경우에는 우리 보통 헤빌리 도핑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축퇴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대의 전자 농도 구하는 식도 맥스웰 볼츠만 근사식으로 구할 수가 없고 이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축퇴 반도체에서 전자 농도 구하는 식을
설명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형 반도체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아주 친숙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리고 페르미 준위가 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진성 반도체죠. 그리고 페르미 디락 확률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대 상태 밀도 함수, 가전자대 상태 밀도 함수. 이게 상하 대칭이 아니죠. 그 이유는 전도대의 전자의 유효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농도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 페르미 디락 확률 함수하고 상태 밀도 함수의 곱. 그래서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호리병 뒤집어서 세로로 딱 반 자르는 모양이다. 이 면적이 바로 전자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거 적분으로 구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전자들이 차 있는 부분, 여기는 전자가 비어질 부분, 즉 양공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이 확률은 같다 그랬죠. 즉 전자의 개수, 양공의 개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농도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한 반도체, 이거를 우리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로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위에 존재하죠.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자가 존재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양공이 존재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함수의 곱을 구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양공은 이런 모양. 그래서 이 면적이 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전자가 훨씬 더 많은 반도체.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그 N형 반도체에 전자가 많다는 것은 이런 가전자대의 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대에 존재하는 이 전도에 기여하는 이 전자가 많은 반도체. 그래서 N형 반도체라 할지라도 이 양공이 소수 존재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이 N0, P0의 곱이 진성 캐리어 농도의 제곱으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N0가 올라가면 P0가 떨어질 뿐이지 이게 제로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 양공 이 비율을 보면 전자가 훨씬 많은 반도체가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를 요약하면 전자가 많은 반도체인데 그 전자라는 것은 전도대에 존재하는 전도에 기여하는 전자다. 그 다음에 도노준위는 여기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요 정도에 분포하겠죠. 샬로우 도너를 사용한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전도대 방향으로 치우쳐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도너 이온은 상온에서 대부분 이온화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때 도너 농도는 10의 16승이고 모두 다 전도대로 전자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N0는 그냥 N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도 아주 간단한 식이지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N0가 ND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 서멀 이퀴브리엄 상태에서는 진성 반도체이건 N형 반도체이건 P형 반도체이건 농도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그 규칙이 성립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N형 반도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헤빌리 도핑한 경우에 이제 축퇴 반도체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자 농도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